드라마 수지 맞은 우리 105회입니다. 마리는 선영을 찾아와서 우리를 유기했던 정순정에 대해 원망하는 속마음을 토로하면서 눈물까지 흘렸어요. 정순정을 아는 사람은 선영밖에 없으니까 마리는 이렇게 선영을 찾아와서 하소연을 했던 것인데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내 아들이 다행히 선영 씨를 만나게 되어서 이렇게 훌륭한 청년으로 잘 자라게 된 거라고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현우를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선영 씨. 마리는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함을 표현을 합니다. 당연하죠. 지금 마리에게 제일 큰 은인은 선영이죠. 우리의 상처를 보듬어주면서 정신과 의사로까지 길러냈으니 정말 엎드려서 수없이 절을 해도 다 못다할 판인 거죠. 그런데 오늘 마리가 선영에게 온 것은 뭔가를 특별히 부탁을 하러 온 것이기도 했어요. 그 부탁은 다름 아닌 현우를 해들가에서 살 수 있도록 잘 설득해달라는 그런 부탁이었던 거죠. 우리는 마리에게 해들가에 들어가서 살지 않겠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것은 자신의 정신적 지주인 선영을 떠나서 살 생각이 조금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던 거죠. 하지만 마리는 그동안 못 주었던 정을 우리에게 다 주고 싶은 마음에 아들과 한 집에서 한시라도 빨리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서 그리고 선영에게 고마움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마리는 선영에게 제의를 하나 할 것 같아요. 선영 씨, 마당집은 그냥 거주지료만 이용을 하시고 저희 병원 내에 마당집처럼 넓은 식당 자리를 선물로 드리겠으니 저희 병원으로 영업처를 옮겨주실 수 있나요? 그럼 우리도 길러주신 엄마를 보고 싶을 때마다 언제든지 달려와서 선영 씨를 볼 수 있을 테니 우리도 더 이상은 마당집에서 살겠다 이렇게 고집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 꼭 저희 식당으로 영업처를 옮겨주시길 부탁드려요. 이럴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당연히 나영이 듣겠죠. 나영은 장윤자에게 당장 고자질을 해대겠죠. 속물인간 장윤자는 참지 않고 나영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당장 현성을 불러들일 것입니다. 현성은 나영과 이혼을 결심한 상태라서 장윤자와 만나고 싶지 않았으나 차라리 실제로 뵙고 말씀드리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 오늘은 처갓집으로 혼자 가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현성이 도착을 하고 현성이 무거운 마음으로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하나 하고 고심을 하고 있는데 방정 맞은 장윤자는 도저히 참지를 못하고 불만을 터뜨릴 것 같아요. 자네 정말 그러는 게 아니네. 우리 나영이가 그 집으로 시집을 간 지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 우리에게는 카페 하나도 차려주지 않았으면서 어떻게 수지는 지금 결혼식도 하기 전인데 식당까지 차려준다는 거야? 속사포같이 내쏟아내는 윤자의 말에 현성은 할 말을 잃고 윤자를 멍하니 바라봅니다. 그러자 윤자는 자기 말이 정당하다고 또다시 입을 열어 뭔가를 덧붙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현성은 윤자를 황급히 제지를 하면서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여기에 온 이유는 안 좋은 말씀을 드리러 온 거예요. 저 나영 씨와 이혼합니다. 뭐라고? 한 번도 생각지도 못한 이혼이라는 말이 나오자 윤자를 비롯한 온 식구들은 까무라칠 듯이 놀랍니다. 현성은 저희가 성격이 너무도 맞지 않아서 그럽니다. 같이 살게 되면 둘 다 건강을 해치게 될 것 같아요. 자세한 얘기는 나영 씨에게 직접 들으시고 미진한 점이 있으시면 제가 나중에 다시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말을 남기고 현성은 황급히 자리를 뜨고 맙니다. 윤자네 가족들은 놀라서 나영에게 당장 전화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나영은 걱정 말라며 자긴 그렇게 쉽게 이혼에 동의해주지 않을 거라고 할 것입니다. 아무튼 현성이 나영에게 이혼 말을 꺼냈잖아요. 하지만 나영은 당연히 콩이를 내세우며 이혼 못해주겠다고 나오겠죠. 하지만 콩이는 유산이 되었든지 아니면 남의 남자 아이든지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게 되면서 현성은 결국 나영과 이혼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혼 절차가 진행이 되면 나영은 가만히 있지 않겠죠. 현성이 이혼을 하자고 하자 이 집안의 30년 만의 평화? 그걸 너희가 누리도록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도대체 나영은 무슨 일을 벌일 것 같나요? 나영이 갖고 있는 건 진태의 추악한 범죄 자료이죠. 그러니 기자회견을 열어서 진태가 아내의 아이를 잃어버려 놓고 4년 후에 다시 만나게 되었으나 모른 채 했었고
게다가 30년 만에 아들을 다시 찾게 되었는데도 그걸 끝끝내 못 찾게 하려고 갖은 수를 썼다는 증거 자료들을 기자회견 장소에서 다 폭로를 해버리려고 준비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해들가는 이미지가 나빠져서 주가가 떨어지고 경영도 어려워지겠죠. 하지만 진태는 자신의 추악한 범죄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걸 절대 원하지 않을 테니 기자회견장으로 향하는 나영의 자동차를 일부러 들이받아서라도 기자회견을 막으려 들겠죠. 그러니 결국은 두 악인들이 싸움을 벌이다가 둘 다 함께 황천길로 떠나게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이 일이 있기 전에 우리는 진태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영이 우리에게 같이 다녀올 곳이 있다고 말을 했죠. 다녀올 곳은 다름 아닌 선사였어요. 마리가 틈만 나면 내 아들 현우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왔던 선사를 같이 가보고 싶었던 거죠. 마리는 현우를 찾게 되자 제일 먼저 선사를 찾아와서 깊은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그 후에 마리는 선사에서 우리에게 친부의 존재를 털어놓습니다. 네 친아빠는 가난한 화가셨는데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어. 그래서 난 현재의 한진태 원장님과 결혼을 하게 되었지. 그런데 원장님은 너의 친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를 잃어버리기 전까지 친부 이상으로 널 예뻐해 주셨단다. 우리는 속도 모르고 그동안 진태에게 살갑게 대해드리지 못했던 자신을 반성하며 당장 진태를 찾아갑니다. 저를 어릴 때 예쁘게 잘 길러주셨고 또 이렇게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이번에도 힘을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고개를 꾸벅하는 우리를 진태는 가볍게 안아주며 난 널 친자식이 아니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단다. 이렇게 거짓말을 술술 해댈 것입니다. 한편 나영은 이제 대놓고 마리에게 대드는 며느리로 변했어요. 수지 부부를 분가시켜서 살게 해달라는 말을 꺼냈더니 마리가 그럼 너희가 나가서 살아. 이렇게 대답을 해주자 나영은 강하게 나가야겠다고 작전을 바꾼 거죠. 미련하기 짝이 없는 거죠. 현성이 지금 이혼 이야기를 꺼냈으니 시부모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영은 무슨 배짱으로 이러는 건지. 하지만 콩이를 내세우는 한 시부모가 절대로 이혼을 허락할 일은 없을 테고 현성은 부모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니까 이혼 말은 쏙 들어갈 거라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아무튼 나영과 마리는 오늘도 수지 부부 방 꾸미는 일로 날선 대립을 하고 있는데요. 마리는 신혼부부 방을 꾸미려고 인테리어 업자를 불러서 상의를 하고 있는데 나영은 마리에게 우리 현성 씨랑 수지가 사귄 적이 있었는데 옛 연인들끼리 방을 마주보고 살게 되면 남들 입방아에 오르내린다면서 마리에게 제발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주셔서 수지네를 이 집으로 불러들이지 말아달라고 결사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마리는 30년 만에 찾은 내 아들과 사는 일이 내 평생 소원인데 네 따위가 무슨 권리로 내 소원을 막는 거냐? 이러면서 둘이 언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나영이 극구 해들가에 붙어 살려고 하는 이유는 아무리 자식이라고 해도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큰아들 우리를 제치고 장차 해들가의 주인 자리를 차지하려면 큰아들네는 분가를 시켜서 눈에서 마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자신과 현성은 시부모 옆에서 눈도장을 찍으면서 장차 해들가는 현성에게 물려달라고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들가를 떠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